어르신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허름한 노인이 은행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그를 스쳤지만 서윤의 표정엔 따뜻한 미소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몰랐습니다. 지금 자신 앞에 앉은 이 노인이 노숙자가 아닌 자신의 진심을 시험하러 온 사람이라는 걸, 그리고 그 만남이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게 될 줄은 더더욱 몰랐죠.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 서울 한복판에 우뚝 솟은 57층 빌딩의 맨 위층. 윤강희 회장은 통유리창 너머로 펼쳐진 도시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67의 나이에도 꼿꼿한 어깨, 날카로운 눈빛 그리고 한치의 흐트러짐 없는 정장 차림. 그녀는 국내 굴지의 건설 그룹 회장이었죠. 책상 위에는 오늘 아침 비서가 올려둔 보고서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2분기 매출 4조 원 돌파 해외 진출 프로젝트 최종 승인 모든 숫자가 완벽했어요. 하지만 강희의 시선은 숫자가 아닌 창밖 어딘가를 향해 있었습니다.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게. 강희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습니다. 문이 열리고 들어온 사람은 딸 도연이었죠. 34살의 도연은 어머니와 달리 부드러운 인상을 가진 여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따라 그녀의 표정엔 단호함이 서여 있었어요. 어머니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강희는 의자를 돌려 딸을 마주했습니다. 결혼하고 싶은 남자가 있습니다. 순간 강희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습니다. 놀란 건 아니었어요. 이미 예상했던 일이었으니까요. 다만 이렇게 빨리 올 줄은 몰랐죠. 그래. 상대는 누구지? 강서윤이라고 대한은행 강남 지점에서 일하는 대리입니다. 이어서 도연이 다음에 한 말이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보육원 출신입니다. 부모님은 안 계시고요. 정적이 흘렀습니다. 1초, 2초, 3초. 강희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어요. 턱 근육이 경직되고 손가락이 책상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탁탁탁탁탁. 그 소리가 사무실 안에 메아리처럼 울렸죠. 뭐라고? 목소리가 한 옥타브 낮아졌습니다. 위험 신호였어요. 도연도 알고 있었죠. 하지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따뜻한 사람입니다. 스스로 장학금 받아서 대학 졸업했고 은행에서도 인정받는 직원이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강희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의자가 뒤로 밀리며 날카로운 소리를 냈죠. 그녀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어요. 부모도 배경도 없는 남자를 사위로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지 알고 하는 소리냐? 어머니, 시대가 변했습니다. 시대가 변해도 변하지 않는 게 있어. 가문의 명예, 체면 그리고 격이란 게 있단 말이다. 강희의 목소리가 사무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그녀의 머릿속에 갑자기 한 장면이 스쳐 지나갔어요. 45년 전 22살이었던 자신의 모습이었죠. 비 내리는 거리, 작은 우산 하나를 함께 쓰고 걷던 남자. 가난했지만 누구보다 밝게 웃던 그 지민이었습니다. 첫사랑이었죠. 강희야, 우리 평생 함께하자. 그때 지민이 했던 말이 귀가에 올렸습니다. 하지만 선대 회장이었던 아버지는 절대 허락하지 않았어요. 내 주제를 알아라. 우리 집안에 어울리지 않는 남자다. 결국 강희는 지민을 떠나보냈습니다. 그리고 명문가의 아들과 정략 결혼을 했죠. 하지만 그 결혼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성격 차이로 5년 만에 이혼했습니다. 그 후로 강희는 혼자였어요. 오직 일과 딸만을 위해 살았죠. 강희는 다시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도연이 여전히 똑바로 서서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눈빛에는 사랑하는 남자를 지키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젊은 날에 자신이 가지 못했던 용기처럼요. 어머니, 저는 어머니처럼 살고 싶지 않습니다. 도연의 말이 비수처럼 가슴에 꽂혔습니다. 강희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 정도로 세게요. 뭐라고? 어머니가 얼마나 외롭게 사시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혼자 식사하시고 혼자 잠드시죠? 그게 행복하십니까?
강희의 눈가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딸이 자신의 가장 아픈 곳을 건드렸어요. 하지만 그녀는 감정을 숨겼습니다. 평생 그래왔듯이 나가. 어머니 나가라고 했다. 도연은 들고 왔던 사진을 책상 위에 조용히 놓았습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걸어갔어요. 문을 닫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홀로 남은 강희는 다시 의자에 앉았습니다. 사진을 집어들었어요. 사진 속에는 선해 보이는 인상의 남성이 밝게 웃고 있었어요. 은행 유니폼에는 강서윤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죠. 갑자기 가슴 한 구석이 답답해졌습니다.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었어요. 창밖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저 멀리 한강이 보였죠. 그리고 그 너머 어딘가에 딸이 사랑하는 남자가 있을 것입니다. 강희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가장 안쪽 아무도 모르는 비밀칸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빛바랜 흑백 사진 속에는 젊은 날의 자신과 지민이 웃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행복했었죠. 가진 건 없었지만 서로가 있었으니까요. 지민아. 강희가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사진 속 지민의 얼굴을 손가락으로 어루만졌어요. 그는 여전히 22살의 모습으로 웃고 있었습니다. 미안해. 내가 너무 겁쟁이였어. 그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비서였어요. 회장님, 오후 3시 이사회 준비되었습니다. 알았네. 강희는 사진을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일어섰습니다. 다시 완벽한 회장의 모습으로.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작은 목소리가 울리고 있었습니다. 이번엔 실수하지 않겠다. 딸에게 내가 겪은 아픔을 물려주지 않겠다. 하지만 정말 그 남자가 우리 집안에 어울리는 사람일까? 보육원 출신이라니 부모도 없고 배경도 없고. 강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이건 딸을 위한 일이었어요. 체면과 명예를 지키는 것. 그게 진짜 사랑이라고 그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문을 열고 나가는 그녀의 뒷모습은 여전히 꿋꿋했습니다. 하지만 그림자는 왠지 외로워 보였어요. 마치 45년 전 사랑을 잃고 돌아서던 그날처럼 이사회의실로 향하는 복도를 걸으며 강희는 결심했습니다. 그래, 내가 직접 만나봐야겠어. 그 남자가 정말 도연이에게 어울리는 사람인지 내 눈으로 확인해야 하겠다. 하지만 그 결심 속에는 또 다른 감정도 숨어 있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기대였죠. 정말 만약 그 남자가 지민처럼 선한 사람이라면, 가난해도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강희는 다시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런 사람은 이제 없어. 세상이 변했으니까.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강희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두려워하는 건 체면이 아니라 다시 한번 사랑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라는 걸. 그리고 이번엔 딸의 사랑까지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라는 걸 말입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강희는 여전히 딸과 말을 하지 않고 있었어요. 서윤의 사진은 서랍 깊숙이 넣어둔 채였죠. 하지만 마음은 계속 그곳을 맴돌고 있었습니다. 강희는 결심했어요. 좋아. 내가 직접 확인해 보겠어. 그 남자가 정말 우리 집안에 어울리는 사람인지 겉모습이 아니라 진짜 모습을 보겠어. 그것이 그녀의 계획의 시작이었습니다. 2025년 3월 20일 수요일 아침 6시 강희는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습니다. 창밖은 아직 어두웠어요. 침대에서 일어난 그녀는 거실로 나가 커피를 내렸습니다. 진한 향이 집안을 가득 채웠죠. 커피잔을 들고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책상 위에는 어제 비서가 가져다 준 보고서가 놓여 있었어요. 강서윤에 대한 신상 정보였죠. 보육원 출신 장학금으로 대학 졸업 대한은행 입사 5년차 고객 만족도 1위 숫자로 정리된 그의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강희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런 종이 한 장으로 사람을 알 수 있을까요?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보고서를 구겨서 쓰레기통에 던졌어요. 내 눈으로 직접 봐야겠어. 진짜 모습을. 강희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드레스룸으로 향했어요.
평소엔 들어가지도 않는 구석진 옷장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옷들이 걸려 있었죠. 젊은 시절 건설 현장에서 처음으로 현장 일을 배울 때 입었던 옷들이었습니다. 낡은 파카 하나를 꺼냈어요. 군데군데 실밥이 터져 있었고 지퍼는 반쯤 고장 나 있었습니다. 소매 끝은 닳아서 보풀이 일어나 있었죠. 강희는 그 파카를 들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이걸 마지막으로 입은 게 언제였지? 30년은 됐을 거야. 그 옆에 있던 청바지도 꺼냈습니다. 무릎 부분이 하얗게 바랜 낡은 청바지였어요. 그리고 신발장 맨 아래에서 해진 운동화 한 켤레를 찾아냈습니다. 강희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평소에 그녀는 완벽했어요. 우아한 헤어스타일, 고급스러운 메이크업, 세련된 정장. 하지만 오늘은 달라야 했습니다. 화장을 지웠어요. 평소 단정하게 묶었던 머리를 풀어 헝클어뜨렸죠. 그리고 낡은 옷들을 입었습니다. 거울 속에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바라봤어요. 초라한 노인, 가난해 보이는 할머니. 강희는 자신의 모습을 보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이게 바로 진짜 나였어. 돈과 권력을 벗겨내면 남는 것. 2025년 3월 20일 수요일 아침 6시 강희는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습니다. 창밖은 아직 어두웠어요. 침대에서 일어난 그녀는 거실로 나가 커피를 내렸습니다. 진한 향이 집안을 가득 채웠죠. 커피잔을 들고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책상 위에는 어제 비서가 가져다 준 보고서가 놓여 있었어요. 강서윤에 대한 신상 정보였죠. 보육원 출신 장학금으로 대학 졸업 대한은행 입사 5년차 고객 만족도 1위 숫자로 정리된 그의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강희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런 종이 한 장으로 사람을 알 수 있을까요?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보고서를 구겨서 쓰레기통에 던졌어요. 내 눈으로 직접 봐야겠어. 진짜 모습을. 강희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드레스룸으로 향했어요. 평소엔 들어가지도 않는 구석진 옷장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옷들이 걸려 있었죠. 젊은 시절 건설 현장에서 처음으로 현장 일을 배울 때 입었던 옷들이었습니다. 낡은 파카 하나를 꺼냈어요. 군데군데 실밥이 터져 있었고 지퍼는 반쯤 고장 나 있었습니다. 소매 끝은 닳아서 보풀이 일어나 있었죠. 강희는 그 파카를 들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이걸 마지막으로 입은 게 언제였지? 30년은 됐을 거야. 손가락으로 천을 쓰다듬었어요. 옷감이 거칠었습니다. 추억이 스며있는 옷이었죠. 그 옆에 있던 청바지도 꺼냈습니다. 무릎 부분이 하얗게 바랜 낡은 청바지였어요. 그리고 신발장 맨 아래에서 해진 운동화 한 켤레를 찾아냈습니다. 밑창이 달아있고 천은 때가 묻어 있었어요. 이런 옷들을 보관해둔 이유가 뭐였을까요? 강희 자신도 잘 몰랐습니다. 어쩌면 자신의 뿌리를 잊지 않기 위해서였을지도 몰라요. 강희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평소에 그녀는 완벽했어요. 우아한 헤어스타일, 고급스러운 메이크업, 세련된 정장. 하지만 오늘은 달라야 했습니다. 먼저 화장을 지웠어요. 클렌징 폼으로 얼굴을 씻으니 평소 가려져 있던 주름과 기미가 드러났습니다. 67년을 살아온 세월의 흔적들이었죠. 평소 단정하게 묶었던 머리를 풀어 헝클어뜨렸습니다. 손가락으로 머리를 흐트러뜨리니 지저분해 보였어요. 그리고 낡은 옷들을 입었습니다. 파카를 걸치고 청바지를 입고 해진 운동화를 신었어요. 마지막으로 오래된 청가방을 들었습니다. 다시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에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바라봤어요. 초라한 노인, 가난해 보이는 할머니, 누가 봐도 생활이 어려워 보이는 사람이었죠. 강희는 자신의 모습을 보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이게 바로 진짜 나였어. 돈과 권력을 벗겨내면 남는 것. 아침 7시 30분 강희는 혼자 차를 몰고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운전기사도 비서도 없이 아무도 모르게 평소 타던 고급 세단 대신 오래된 중고차를 몰았어요.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은행 앞에 섰습니다. 심장이 뛰었습니다.
긴장되었죠. 손에 땀이 났어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옷차림을 확인했습니다. 완벽했어요. 완벽하게 초라했죠. 강희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세를 구부정하게 만들었어요. 노인처럼 걷는 연습을 했습니다. 좋아, 이제 시작이야. 은행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대한은행 강남 지점은 막 문을 연 참이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통유리창으로 들어와 로비를 밝게 비추고 있었어요. 몇몇 직원들이 창구를 정리하고 있었죠. 현대적이고 깨끗한 공간이었습니다. 강희는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구부정한 자세로 걸으며 주변을 두리번거렸어요. 마치 처음 온 것처럼 몇몇 사람들이 그녀를 쳐다봤습니다. 순간적으로 불편한 표정을 짓거나 시선을 피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때 한 남자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단정한 인상의 남자였어요. 은행 유니폼을 입고 있었죠. 어르신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부드러운 목소리였습니다. 강희는 고개를 들어 그를 봤어요. 명찰에 강서윤 대리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바로 그 남자였어요. 사진으로만 봤던 딸이 사랑한다는 그 남자. 실물로 보니 사진보다 더 선해 보였습니다. 눈빛이 맑았어요. 강희는 일부러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저기 통장 만들고 싶은데. 서윤의 눈에 따뜻한 빛이 담겼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그는 강희의 팔을 살짝 부축하며 창구로 안내했어요. 그 손길이 조심스러웠습니다. 부드러웠죠. 마치 진짜 할머니를 대하는 것처럼요. 천천히 걸으셔도 괜찮습니다. 급하지 않으세요. 서윤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배려가 담겨 있었어요. 강희는 그의 손길을 느끼며 생각했습니다. 첫인상은 좋네. 창구에 앉자 서윤이 물었습니다. 어떤 통장을 만들고 싶으세요? 강희는 잠시 망설이는 척했어요. 글쎄 잘 모르겠는데 연금 받을 통장이 필요해서. 서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러시군요. 연금 받으시기 좋은 통장으로 추천해 드릴게요.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그는 컴퓨터를 켜고 천천히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이 통장은 수수료가 없고요. 이자도 조금 붙습니다. 그리고 ATM에서 돈 찾으실 때도 편하세요. 설명이 상세했습니다. 전문 용어를 쓰지 않고 쉬운 말로 풀어서 이야기했어요. 강희는 듣는 척하며 서윤을 관찰했습니다. 그의 말투, 표정, 손짓, 모든 것이 진심이었어요. 거짓이 없었죠. 성의껏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르신 신분증 가져오셨어요? 강희는 일부러 가방을 뒤적거렸습니다. 좀 더듬거리며 찾는 척했어요. 손이 떨리는 것처럼 연기도 했죠. 서윤은 기다렸습니다. 재촉하지 않았어요. 천천히 찾으세요. 괜찮습니다. 그의 목소리엔 인내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다른 직원 같았으면 빨리 찾으라고 재촉했을 텐데요. 하지만 서윤은 그냥 미소 지으며 기다렸습니다. 강희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인내심도 있네. 강희는 신분증을 꺼냈어요. 물론 가짜 신분증이었습니다. 비서가 준비해 준 거였죠. 강희순이라는 이름으로. 서윤이 신분증을 받아들었습니다. 컴퓨터에 정보를 입력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옆 창구에서 중년 여자 손님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뭐라고요? 수수료를 왜 내야 돼요? 담당 직원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규정이 그렇습니다, 손님. 말도 안 돼, 이게 무슨 일이에요? 여자 손님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다른 손님들이 쳐다봤어요. 분위기가 어수선해졌죠. 강희도 그쪽을 봤습니다. 서윤도 그쪽을 봤어요. 하지만 서윤은 강희에게 먼저 말했습니다. 어르신 죄송한데 제가 잠깐만 다녀와도 될까요? 저기 손님이 좀 화가 나신 것 같아서. 자기 업무를 멈추고 다른 손님을 도우려는 거였어요. 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다녀와. 서윤은 자리에서 일어나 옆 창구로 갔습니다. 김 대리님, 제가 도와드릴까요? 그는 상황을 파악하더니 중년 여자에게 말했어요.
손님 무슨 일이신지 제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여자는 화가 잔뜩 난 표정이었습니다. 수수료를 내래요. 제가 왜 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서윤은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아, 그건 이 거래가 특정 서비스에 해당해서 그런 겁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도 있어요. 이렇게 하시면 수수료 없이 가능합니다. 그는 대안을 제시했어요. 꼼꼼하게 친절하게. 화난 손님 앞에서도 침착했습니다.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어요. 여자의 얼굴이 조금씩 풀렸습니다. 아, 그렇게 하면 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서윤은 직접 처리를 도와줬어요. 몇 분 후 여자가 고맙다고 인사하며 나갔습니다. 서윤은 다시 강희에게 돌아왔습니다.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어르신, 이제 계속할게요. 강희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저 손님 화났던데 괜찮았어? 서윤은 미소 지었어요. 괜찮습니다. 다들 처음엔 헷갈리시거든요. 설명만 잘해드리면 이해하세요. 그 말에 강희의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화난 손님을 대하면서도 그는 비난하지 않았어요. 이해하려 했죠. 강희는 점수를 매겼습니다. 인내심, 문제 해결 능력, 공감 능력 모두 합격이었어요. 서윤은 다시 컴퓨터로 돌아갔습니다. 통장 개설을 마저 진행했어요. 그때 강희가 일부러 물었습니다. 젊은이 은행 일 오래 했어? 서윤은 잠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맞아요. 5년 정도 됐습니다. 재밌어? 강희가 다시 물었어요. 서윤은 생각에 잠긴 표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죠. 재밌을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어요. 하지만 도와드릴 수 있다는 게 좋아요. 사람들이 고맙다고 하실 때면 보람차거든요. 진심이었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알 수 있었어요. 돈을 위해서가 아니었죠. 진짜 사람을 도우려는 마음이었습니다. 강희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이 남자 진짜네. 통장 개설이 끝났습니다. 서윤이 통장과 카드를 건넸어요. 여기 있습니다. 어르신. 그리고 이건 설명서인데요. 천천히 읽어보세요.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 전화 주세요. 그는 자기 명함도 건넸습니다. 강희는 통장과 명함을 받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감정 때문인지 연기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고맙네. 서윤은 일어나서 강희를 문까지 배웅했어요. 조심히 가세요. 어르신. 또 오세요. 강희는 고개를 끄덕이고 은행을 나섰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햇살이 따뜻했어요. 강희는 통장과 명함을 꼭 쥐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마음이 복잡했어요. 따뜻했지만 혼란스러웠죠. 주차장으로 돌아가 차에 올랐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낡은 옷을 입은 자신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통장이 보였죠. 명함도 보였어요. 강서윤 대리. 강희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괜찮은 사람이네. 하지만 아직 모르지. 한 번만으론 부족해. 더 봐야 해. 그녀는 시동을 걸었습니다. 은행이 점점 멀어졌어요. 하지만 마음속엔 서윤의 미소가 남아 있었습니다. 첫 번째 테스트는 통과했어요. 하지만 진짜 시험은 지금부터였습니다. 그날부터 강희는 일주일에 2~3번씩 은행을 찾았습니다. 매번 다른 이유를 만들었어요. 통장 잔액 확인, 이체 방법 질문, 카드 사용법 문의. 사소한 것들이었죠. 하지만 그럴 때마다 서윤은 친절하게 대해주었습니다. 똑같은 질문을 해도 짜증내지 않았어요. 매번 처음처럼 설명해줬죠. 어제 설명한 건데요?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가 설명을 잘 못해서 헷갈리셨나 봐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라고 했어요. 강희는 점점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이 사람은 진짜구나. 겉모습만 좋은 게 아니야. 속도 따뜻해. 하지만 아직 확실하진 않았어요. 한두 번은 연기할 수 있었죠. 하지만 계속 연기할 순 없었습니다. 2025년 3월 15일 금요일 오후 2시 하늘이 갑자기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먹구름이 몰려왔어요. 강희는 막 끝난 이사회를 마치고
엘리베이터를 타려던 참이었습니다. 창밖을 보니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때 비서가 다급하게 다가왔어요. 회장님, 폭우 예보가 있습니다. 도로 상황이 안 좋다고 하네요. 강희는 손목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오후 2시 30분. 다음 일정까지는 1시간이 남아 있었죠. 곧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빗줄기가 너무 굵어서 창밖이 제대로 보이지 않을 정도였어요. 천둥도 쳤습니다. 번개가 하늘을 가르며 번쩍였죠. 회장님, 폭우로 도로가 막혀서 차량 이동이 어렵습니다. 잠시 기다리셔야 할 것 같습니다. 비서가 말했어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네. 1층 로비에서 기다리지.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리자 대한은행 강남 지점이 바로 보였어요. 이 건물 1층에는 여러 상점들과 함께 은행이 입점해 있었죠. 강희는 천천히 로비를 가로질러 걸었습니다. 밖에서는 비가 세차게 내리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우산을 쓰고 황급히 건물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빗물이 바닥에 고였죠. 그때였습니다. 은행 입구 근처에서 소란이 일어났어요.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강희도 무심코 그쪽으로 시선을 돌렸죠. 바닥에 노인 한 분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이르는 넘어 보이는 할아버지였어요. 얼굴이 창백했고 숨을 가쁘게 몰아쉬고 있었죠. 옆에는 장바구니가 뒹굴고 있었고 빗물에 젖은 과일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습니다. 사과, 배, 귤 모두 땅에 굴러다니고 있었어요. 은행 직원들이 당황한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누구 하나 선뜻 나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다들 서로의 눈치만 보고 있었죠. 어떡하지? 119 불러야 하는 거 아니야? 누가 해? 입으로만 말할 뿐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손님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구경만 했죠. 누군가는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으려 했습니다. 요즘 세상이 이렇구나. 강희는 씁쓸하게 생각했어요. 바로 그 순간 한 남자가 뛰어왔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젊은 남자 직원이었어요. 단정한 머리에 은행 유니폼을 입은 그는 망설임 없이 노인 곁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정신이 드세요? 그의 목소리는 다급했지만 침착했어요. 그 남자 직원은 재빨리 노인의 맥박을 확인했습니다. 손목을 짚어보고 목의 경동맥도 확인했어요. 얼굴색을 살폈죠. 호흡을 체크했습니다. 그리고 주변을 둘러보며 큰 소리로 말했어요. 김 과장님 119 전화 부탁드립니다. 박 대리님은 물 좀 가져다 주세요. 이 차장님은 담요 있으면 가져와 주세요. 그의 목소리는 침착하면서도 단호했습니다. 명령조가 아니었어요. 하지만 확고했죠. 주저하던 직원들이 비로소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하나 둘씩 각자의 역할을 찾아 뛰어다녔습니다. 강희는 그 남자를 봤습니다. 강서윤이었어요. 그녀가 매일 관찰하던 바로 그 사람. 하지만 지금의 그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더 진지했어요. 더 집중했죠.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데 모든 것을 쏟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노인의 옷깃을 느슨하게 풀어주었습니다. 셔츠 윗단추를 풀고 넥타이를 느슨하게 했어요. 숨쉬기 편하게 해주려는 거였죠. 그리고 자신의 손수건으로 노인의 이마에 맺힌 땀을 닦아주었습니다. 빗물에 젖은 할아버지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 따뜻하게 해주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손은 얼음처럼 차가웠어요. 서윤은 자신의 체온으로 그 손을 녹이려 했죠. 손을 비비며 마사지했습니다. 혈액순환을 돕기 위해서였어요. 어르신 제 목소리 들리세요? 조금만 참으세요. 곧 구급차가 올 거예요. 서윤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할아버지를 안심시키려는 거였어요. 공포가 가장 위험하다는 걸 알고 있었죠. 그때 지점장으로 보이는 중년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하며 화가 나 있었어요. 손에는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죠. 중요한 회의 중이었나 봅니다. 강서윤 대리, 지금 뭐 하는 거야? 창구 비우고 여기서 뭘 하고 있어? 지점장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비난하는 투였죠. 서윤. 강희는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더 집중했습니다. 딸이 결혼하겠다고 한 바로 그 남자였어요. 강서윤이라고 했었죠. 서윤은 지점장을 올려다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금은 이미지가 아니라 생명이에요, 지점장님. 그 말을 듣는 순간 강희의 가슴이 쿵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머릿속에 갑자기 한 장면이 떠올랐어요. 45년 전 22살의 여름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날이었죠. 강희는 지민과 함께 시장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때 길가에 쓰러진 할머니를 본 지민이 우산도 던져버리고 달려갔어요. 빗물에 온몸이 젖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할머니를 부축했죠. 강희가 말렸었어요. 지민아, 그냥 가자.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 누가 볼까봐. 체면 없잖아. 하지만 지민은 똑같은 말을 했었습니다. 지금은 체면이 아니라 생명이에요, 강희야. 그때의 지민과 지금의 서윤이 겹쳐 보였습니다. 똑같은 눈빛, 똑같은 따뜻함, 똑같은 용기. 45년 전의 그 장면이 지금 눈앞에서 재현되고 있었어요. 강희는 자신도 모르게 한 발짝 더 가까이 다가갔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목이 메었죠. 눈가가 뜨거워졌어요. 지점장이 계속 잔소리를 했습니다. 손님들이 기다리고 있다고. 당장 들어가. VIP 고객도 와 있다고. 이미지 생각해야 한다고. 하지만 서윤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죄송합니다. 지점장님. 하지만 지금은 어르신이 더 급해요. 창구는 다른 직원분들이 봐주실 거예요. 그는 다시 노인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할아버지의 호흡이 조금씩 안정되고 있었어요. 안색도 조금 돌아왔죠. 서윤은 계속해서 할아버지의 손을 잡고 말을 걸었습니다. 어르신 집에 가족분들 계세요? 연락드릴 분 있으세요? 할아버지가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를 더듬었어요. 휴대폰을 꺼내려는 것 같았습니다. 서윤이 조심스럽게 도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낡은 폴더폰이었어요. 화면에는 아들이라고 저장된 번호가 있었죠. 제가 연락드릴게요. 걱정 마세요. 서윤은 능숙하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저는 대한은행 강남지점 직원 강서윤이라고 합니다. 지금 어르신께서 쓰러지셔서 119에 연락했습니다. 곧 병원으로 가실 예정입니다. 상황을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당황하지 않도록 침착하게 말했죠. 병원 위치도 안내했습니다. 어느 병원으로 갈 것 같은지 구급대원에게 물어서 알려줬어요. 그 모습이 너무나 자연스러웠습니다. 마치 이런 일을 여러 번 해본 사람처럼요. 아니, 정확히는 이런 마음을 평소에도 가지고 사는 사람 같았습니다. 구급차 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삐뽀삐뽀. 구급대원들이 들것을 가지고 들어왔어요. 서윤은 끝까지 할아버지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구급대원들에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쓰러지신 지 얼마나 됐는지, 의식은 어떤지, 호흡과 맥박은 어땠는지 자세하게 보고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고맙다고 했어요. 덕분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겠다고. 할아버지가 들것에 실릴 때까지 서윤은 손을 잡아주었죠. 어르신 이제 괜찮으실 거예요. 병원에서 잘 치료받으세요. 아드님도 곧 오실 거예요. 할아버지가 서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입술이 떨렸죠. 고맙소. 정말 고맙소. 젊은이.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구급차가 떠났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점점 멀어졌어요. 그제야 서윤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무릎에는 바닥에 먼지가 묻어 있었고 유니폼은 빗물과 땀으로 젖어 있었어요. 바지 무릎 부분이 특히 더러웠죠.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안도의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사람을 구했다는 뿌듯함, 할 일을 했다는 만족감, 그런 것들이 얼굴에 그대로 드러나 있었어요. 주변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짝짝짝? 처음엔 몇 명이었어요. 하지만 점점 늘어났죠. 로비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박수를 쳤습니다. 잘했어요.
멋있어요. 젊은이 훌륭하네. 서윤은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닙니다. 당연한 일한 것뿐입니다. 겸손했어요. 허세를 부리지 않았죠. 강희는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렸어요. 오래전에 잊었다고 생각했던 감정이었죠. 눈물이 났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참을 수 없었어요. 그날 밤 강희는 오랜만에 일찍 퇴근했어요. 집에 돌아와 서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서랍을 열어 지민의 사진을 꺼냈죠. 지민아, 오늘 신기한 일이 있었어. 너와 똑같은 말을 하는 사람을 만났거든. 지금은 이미지가 아니라 생명이라고. 너 생각이 많이 났어. 사진 속 지민은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강희는 한숨을 쉬었어요. 그 사람이 도연이가 사랑하는 남자야. 강서윤이라고 보육원 출신이래. 나는 반대했지. 당연히 반대해야 한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강희는 말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그를 보니 내가 생각났다고. 하지만 그가 너처럼 따뜻한 사람 같다고? 아니었어요. 그건 너무 위험한 생각이었습니다. 감정에 휩쓸려서는 안 됐죠. 이성적으로 냉정하게 판단해야 했습니다. 강희는 결심했어요. 좋아. 내가 직접 확인해 보겠어. 그 남자가 정말 우리 집안에 어울리는 사람인지 겉모습이 아니라 진짜 모습을 보겠어. 위기의 순간만 잘 넘긴 게 아니라 평소에도 그런 사람인지. 며칠이 더 지났습니다. 강희는 계속 은행을 찾았어요. 관찰을 멈추지 않았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2025년 3월 28일 목요일 오후 2시. 강희가 평소처럼 은행에 갔을 때였어요. 로비에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막 끝난 뒤라 붐볐죠. 강희는 번호표를 뽑고 기다렸습니다. 의자에 앉아서 주변을 둘러봤어요. 직원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전화 받고 서류 처리하고 손님 응대하고 모두 분주했어요. 서윤도 창구에서 손님을 응대하고 있었죠. 한 중년 남자에게 대출 상담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입구가 열리며 한 남자가 들어왔어요.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잘 차려입은 남자였습니다. 고급 정장에 명품 시계, 손에는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죠. 얼굴에는 오만함이 가득했어요. 그 남자는 로비를 둘러보더니 직원 하나를 불렀습니다. 저기요. 지점장 어디 있어요? 손을 딱 치며 불렀어요. 마치 종업원 부르듯이. 직원이 당황하며 대답했어요. 지금 회의 중이신데요. 잠시만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공손하게 말했지만 그 남자는 마음에 들지 않는 표정이었습니다. 그 남자가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회의? 나 VIP 고객인데 기다리라고? 말투가 거칠었어요. 목소리도 컸죠. 다른 손님들이 쳐다봤습니다. VIP시라고요? 직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VIP라는 말에 움찔했어요. 다른 직원들도 쳐다봤죠. 분위기가 긴장됐습니다. 그 남자는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이 은행에 얼마나 넣어뒀는데 지점장이 회의라고? 당장 불러와. 손에 들고 있던 서류 가방을 책상에 탁 내려놓았어요. 소리가 컸습니다. 직원이 쩔쩔매며 안쪽으로 뛰어갔습니다. 로비에 다른 손님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VIP래 저렇게 큰 소리 쳐도 되나? 그러게 돈 많으면 다야? 횡포하냐? 수군수군. 강희는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저런 사람 많지. 돈 조금 있다고 거들먹거리는 사람들. 진짜 큰 부자들은 저렇게 안 하는데. 하지만 말하지 않았어요. 그저 관찰했습니다. 서윤도 그쪽을 보고 있었어요. 상담 중이던 손님에게 양해를 구했습니다. 손님 죄송한데 잠시만 기다려 주시겠어요? 곧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 지점장이 나왔습니다. 황급히 달려오며 말했죠. 김 사장님 오셨군요. 죄송합니다. 회의 중이었습니다. 지점장은 숨이 차 있었어요. 뛰어온 거였죠. VIP 고객인 김 사장은 여전히 불쾌한 표정이었습니다. 기다리게 하면 어떡해요?
내가 얼마나 바쁜 사람인데. 한숨을 푹 쉬었어요. 과장된 한숨이었죠. 정말 죄송합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지점장이 VIP 상담실로 안내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김 사장이 로비를 둘러보며 말했어요. 아니, 잠깐만요. 저 사람들은 뭐예요? 다들 기다리고 있잖아요. 손가락으로 대기 중인 손님들을 가리켰어요. 무례한 행동이었죠. 지점장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일반 고객분들이신데요. 말끝이 흐려졌어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죠. 그럼 저도 기다려야 하는 거 아니에요? 김 사장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물론 진짜로 기다릴 생각은 없었어요. 그냥 우쭐대고 싶었던 거였죠. 아니, 그게 김 사장님은 VIP시니까. 지점장의 말이 끊겼습니다. 다른 손님들이 불편한 기색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한 중년 여자가 중얼거렸습니다. 돈 많으면 새치기해도 되나 봐. 목소리가 컸어요. 일부러 들리게 한 거였죠. 옆에 있던 노인도 혀를 찼습니다. 우리도 손님인데 말이야. 순서라는 게 있지. 주변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동의하는 거였죠. 분위기가 점점 나빠졌습니다. 지점장의 얼굴에서 땀이 났어요. 어쩔 줄 몰라 하며 서 있었죠. 손을 비비적거렸습니다. 김 사장과 다른 손님들 사이에서 진퇴양난이었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서윤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창구를 나와 로비로 걸어왔어요. 그의 걸음은 느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서두르지도 않았죠. 당당했어요. 지점장님. 서윤이 조용히 불렀습니다. 지점장이 돌아봤어요. 서윤 대리 뭐야? 왜 나와?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제가 김 사장님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서윤이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어요. 뒤로 물러설 생각이 없었죠. 김 사장이 서윤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자넨 누군데? 대리? 얼마나 어린데? 비아냥거리는 투였어요. 강서윤 대리입니다. 도와드리겠습니다. 서윤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김 사장을 똑바로 쳐다봤죠. 김 사장이 코웃음을 쳤어요. 대리, 내가 지점장이랑 얘기하겠다는데 대리가 나서? 너 감히?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서윤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진지했어요. 지금 지점장님은 중요한 회의 중이십니다. 그리고 다른 손님들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공평하게 순서대로 상담해 드리는 게 맞지 않을까요? 순간 로비가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서윤을 쳐다봤어요. 감히 VIP 고객에게 저런 말을 하다니. 놀라운 일이었죠. 김 사장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뭐라고? 지금 나한테 순서 지키래. 너 방금 뭐라고 했어? 목소리가 떨렸어요. 화가 나서였죠. 네. 서윤이 대답했습니다. 모든 손님은 똑같이 소중하니까요. 돈이 많고 적음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모두 우리 은행의 고객이십니다. 강인은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저 젊은 남자가 VIP 고객에게 맞서고 있었습니다. 용기 있게. 자신의 일자리가 위험해질 수도 있는데. 김 사장이 소리쳤어요. 지점장, 이 직원 뭐야? 교육을 어떻게 시킨 거야? 지점장한테 따지는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서윤을 노려보고 있었죠. 지점장이 황급히 끼어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 사장님. 서윤 대리가 아직 경험이 그의 말이 끊겼어요. 뭐라 변명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서윤이 지점장을 막았습니다. 지점장님, 제가 틀린 말 했나요? 은행은 모든 고객을 공평하게 대해야 하지 않나요? 차분한 목소리였지만 힘이 있었어요. 지점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서윤 대리 지금 뭐 하는 거야? 들어가. 당장 들어가라고. 목소리를 낮췄지만 화가 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윤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김 사장님께 돌아섰어요. 물론 VIP 고객이신 건 압니다. 하지만 지금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우리 은행의 소중한 고객입니다.
그분들을 무시하면서까지 먼저 상담해 드릴 순 없습니다. 로비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다른 손님들이 놀란 표정으로 서윤을 봤어요. 한 할머니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저 젊은이 용감하네. 자기 일자리 잃을 수도 있는데. 옆에 있던 아저씨도 고개를 끄덕였죠. 맞아, 공평해야지. 돈 많다고 새치기 하면 안 되는 거지. 주변 사람들이 동조했어요. 작게 박수를 치는 사람도 있었죠. 김 사장은 이를 갈았습니다. 좋아. 그럼 나도 기다릴게. 대신 지점장한테 얘기할 거야. 이 직원 태도 문제 있어. 본사에도 얘기하겠어. 위협하는 투였어요. 서윤은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네, 말씀하세요. 저는 제 일을 한 것뿐입니다. 원칙을 지킨 거예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김 사장이 비웃으며 VIP실로 들어갔습니다. 지점장이 따라 들어가며 서윤을 째려봤어요. 나중에 보자는 표정이었죠. 문이 닫혔습니다. 로비에 긴장이 풀렸습니다. 손님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저 직원 잘했어. 맞아, 돈 많다고 새치기 하면 안 되지. 용기 있네. 멋있어. 칭찬의 말들이 들렸습니다. 서윤은 자기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다음 손님을 불렀어요. 41번 손님님, 3번 창구로 와주세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하지만 손은 약간 떨리고 있었어요. 강희는 그 모든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저 젊은 남자가 방금 큰 위험을 무릅쓴 걸 알고 있었죠. VIP 고객의 항의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었어요. 해고될 수도 있었죠. 하지만 그는 옳은 일을 선택했습니다. 원칙을 지켰어요. 공정함을 선택했죠. 자기 이익보다 옳은 일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그날 저녁 강희는 다시 서재에 앉았습니다. 지민의 사진을 꺼내봤어요. 지민아, 오늘 또 놀라운 걸 봤어. 그 사람이 VIP 고객한테 당당하게 맞섰어. 원칙을 지키더라. 옳은 일을 위해서. 자기가 손해를 볼 수도 있는데. 사진 속 지민은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강희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내가 그랬었지. 세상이 뭐라 하든 옳은 게 옳은 거라고. 그때 난 내 말을 못 믿었어.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고 생각했지. 하지만 지금 그 사람을 보니 내가 옳았어. 여전히 그런 사람들이 있구나. 원칙을 지키는 사람. 돈이나 권력에 굽히지 않는 사람. 옳은 일을 선택하는 사람.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강희는 사진을 가슴에 안았어요. 지민아, 미안해. 내가 틀렸어. 진짜 가치는 돈이나 배경이 아니었어. 마음이었어. 용기였어. 원칙이었어. 그날 밤 강희는 오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도 계속 생각했어요. 서윤의 모습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노인을 돕는 모습, 화난 손님을 진정시키는 모습, VIP에게 당당하게 맞서는 모습, 모두 진심이었어요. 가식이 없었죠. 상황에 따라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힘 있는 사람 앞에서도 힘없는 사람 앞에서도 똑같았어요. 그게 진짜 사람이구나. 강희는 결심했습니다. 한 번만 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확인해보자. 그리고 그가 진짜라면 더 이상 반대하지 않겠어. 딸의 선택을 존중하겠어. 2025년 4월 1일 월요일 오전 10시, 강희는 또다시 은행을 찾았습니다. 이번엔 특별한 계획이 있었어요. 마지막 테스트였죠. 가장 개인적인 질문을 해볼 거였어요. 은행에 들어서자 서윤이 보였습니다. 창구에 앉아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오늘도 밝은 표정이었죠. 다른 직원과 농담을 주고받으며 웃고 있었습니다. 일상적인 모습이었어요. 강희는 번호표를 뽑고 기다렸습니다. 순서가 되어 창구로 갔어요. 어르신 어서 오세요. 서윤이 밝게 인사했습니다. 이제 강희의 얼굴을 완전히 알아보는 것 같았어요. 자주 오니까요. 오늘은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강희는 준비해온 말을 꺼냈습니다. 저기 카드를 잃어버렸는데. 서윤의 표정이 걱정스러워졌어요. 아, 그러세요? 언제 잃어버리셨어요?
진짜 걱정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어제인가 그제인가 기억이 잘 안 나네. 강희가 일부러 헷갈리는 척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확인해 볼게요. 서윤은 컴퓨터를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최근 거래 내역을 살펴봤죠. 하나하나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어르신 혹시 이상한 거래 있으셨어요? 사용하지 않은 곳에서 결제가 됐거나. 강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잘 모르겠어. 서윤은 계속 확인했습니다. 시간이 좀 걸렸어요. 하지만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이상한 거래는 없으신 것 같아요. 하지만 혹시 모르니 바로 정지하고 재발급 해드리겠습니다. 그는 신속하게 처리를 시작했어요. 강희는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물었어요. 젊은이 왜 이렇게 잘해줘? 서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당연한 일인걸요. 어르신이 불편하시잖아요. 하지만 난 그냥 손님 중 하나잖아. 특별한 것도 아니고. 강희가 말했습니다. 서윤은 미소 지었어요. 모든 손님이 특별하세요. 어르신도요. VIP든 아니든 상관없어요. 그 말에 강희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진심이었어요. 립서비스가 아니었죠.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카드 재발급이 끝났습니다. 서윤이 설명했어요. 새 카드는 일주일 후에 받으실 수 있어요. 그때까지는 이 임시 카드를 쓰세요. 그리고 비밀번호는 이렇게 설정하시면 돼요.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강희는 카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일부러 물었어요. 젊은이 힘들지 않아? 이에 서윤이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가끔은 힘들어요. 손님들이 화내실 때, 이해해주지 않으실 때, 그럴 땐 속상하죠. 하지만 보람 있을 때가 더 많아요. 어르신들이 고맙다고 하실 때 웃으며 가실 때, 그럴 때 이 일하길 잘했다고 생각해요. 강희는 그의 눈을 봤습니다. 맑았어요. 거짓이 없었죠. 피곤해 보이기도 했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있었어요. 아마 밤늦게까지 공부하나 봅니다. 자기 개발을 하는 거겠죠. 젊은이 가족은 있어? 강희가 다시 물었습니다. 이게 진짜 물어보고 싶었던 질문이었어요. 서윤의 표정이 잠깐 어두워졌습니다. 아니요. 저는 보육원에서 자랐어요. 부모님은 안 계세요.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아픈 기억이었나 봅니다. 강희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직접 듣는 건 달랐어요. 가슴이 아팠죠. 외롭지 않았어? 가끔은요. 서윤이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특히 명절 때요. 다들 가족들과 함께 있을 때, 그럴 때 외로웠어요. 하지만 보육원 선생님들이 잘 키워주셨어요. 친구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괜찮았어요. 그리고 이제는 제가 다른 사람들을 도울 차례라고 생각해요. 받은 만큼 돌려주는 거죠. 선생님들이 저한테 잘해주셨으니까 저도 다른 사람한테 잘해줘야 하잖아요. 강희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참을 수 없었어요. 한 방울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서윤이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휴지를 꺼내 건네주었어요. 물 좀 드릴까요? 정말 걱정하는 목소리였습니다. 강희는 휴지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미안하다. 갑자기 눈물이 나네. 괜찮습니다. 서윤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저도 가끔 그래요. 감정이 북받쳐 오를 때 있잖아요. 이해한다는 표정이었어요. 위로하는 미소였죠. 두 사람은 잠시 침묵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은행은 여전히 시끄러웠지만 그들 사이에는 고요함이 흘렀어요. 이상한 연결감이 있었습니다. 강희는 마음을 정했습니다. 더 이상 확인할 필요가 없었어요. 이 사람은 진짜였습니다. 진심으로 사람을 아끼는 사람. 돈이나 배경이 없어도 마음이 부자인 사람. 부모가 없어도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 강희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고맙네 젊은이. 잘 살아. 천만에요 어르신. 또 오세요. 서윤이 배웅했습니다. 항상 그랬듯이. 하지만 이번이 마지막이 될 거였어요.
변장한 할머니로서의 마지막. 강희는 은행을 나섰어요. 하지만 이번엔 주차장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근처 카페로 갔죠. 창가 자리에 앉아서 은행을 바라봤습니다. 서윤이 보였어요. 여전히 손님들을 맞으며 웃고 있었습니다. 강희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나야. 비서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회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내일 점심 약속 잡아줘. 지점장하고. 대한은행 강남 지점장. 알겠습니다. 무슨 일이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할 얘기가 있어. 강희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목소리에 결의가 담겨 있었어요. 전화를 끊고 다시 은행을 봤어요. 서윤은 여전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강희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끝을 내야지. 진실을 밝힐 시간이야. 그날 밤 강희는 서재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서류 하나가 놓여 있었어요. 윤강희의 예금 계좌 7,500억 원. 그 돈이 대한은행 강남 지점에 있었습니다. 아무도 몰랐죠. 강희순이라는 이름으로 분산해서 넣어뒀으니까요. 몇십 개의 계좌로 나눠서 완벽하게 숨겨뒀어요. 내일이면 모든 게 밝혀질 것입니다. 강희는 지민의 사진을 꺼냈어요. 지민아, 내일 결정할 거야. 더 이상 망설이지 않을게. 그 사람은 내가 그랬던 것처럼 진심으로 사람을 아끼는 사람이야. 우리 도연이가 행복할 거야. 내가 지켜봐줘. 사진을 다시 넣고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내일을 위해 준비했어요. 2025년 4월 2일 화요일 낮 12시. 강희는 회사 사옥 최상층의 고급 레스토랑에 앉아 있었습니다. 프라이빗 룸이었어요. 통유리 창으로 서울 전경이 한눈에 들어왔죠. 날씨가 좋았습니다. 하늘이 맑았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대한은행 강남 지점장이 들어왔어요. 긴장한 얼굴이었습니다. 비서가 갑자기 연락했으니까요. 무슨 일인지 모른 채 왔죠. 회장님이 부르셨다고만 들었어요. 회장님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점장이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강희는 의자에 앉은 채 고개만 끄덕였어요. 앉으시죠. 지점장이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땀이 났어요. 목덜미가 축축했죠. 왜 불렀을까? 무슨 일이지? 혹시 실수한 게 있나?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식사 주문하시겠습니까? 웨이터가 물었습니다. 강희가 고개를 저었어요. 나중에. 일단 나가주세요. 웨이터가 나가고 문이 닫혔습니다. 둘만 남았어요. 강희는 지점장을 똑바로 봤습니다. 날카로운 눈빛이었죠. 당신 은행에 대해 물어볼 게 있습니다. 지점장이 긴장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네, 말씀하세요. 직원 관리는 어떻게 하십니까? 강희가 물었습니다. 지점장이 당황했어요. 예상치 못한 질문이었거든요. 저희는 철저한 교육과 평가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성과 중심으로 관리하고 있고요. 하지만 강희가 말을 잊었습니다.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지점장의 얼굴에서 땀이 더 났어요. 물론입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강희는 가방에서 명함 하나를 꺼냈습니다. 책상 위에 놓았어요. 강서윤 대리. 지점장의 눈이 커졌습니다. 왜 그 직원 이름이 나오지? 이 직원 아십니까? 강희가 물었습니다. 네, 아내 압니다. 지점장이 더듬거렸어요. 어떤 직원입니까? 지점장은 뭐라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니 그 직원이 VIP 고객과 마찰을 빚은 적이 있었어요. 문제가 될 수도 있었죠. 하지만 거짓말하자니 회장 앞에서 그럴 순 없었습니다. 좋은 직원입니다. 지점장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정말입니까? 강희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내 고객들한테 평가가 좋습니다. 그런데 왜 지난주에 VIP 고객과 문제가 있었습니까? 지점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목소리가 떨렸어요. 강희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다른 질문을 했죠. 그 직원이 뭘 잘못했습니까?
그게 VIP 고객을 지점장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입술이 바싹 말랐어요. 강희가 다시 물었습니다. 원칙을 지킨 건 잘못입니까? 지점장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공평하게 모든 고객을 대한 건 잘못입니까? 강희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차갑게 식었죠.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럼 뭡니까? 지점장의 등에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셔츠가 축축하게 젖었어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강희는 가방에서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여러 장이었어요. 책상 위에 펼쳤습니다. 예금 계좌네요. 지점장의 눈이 서류를 훑었습니다. 숫자들이 보였어요. 큰 숫자들. 계좌가 여러 개였습니다. 각각 수백억씩. 그리고 맨 아래 총액 7,500억 원. 지점장의 숨이 멈췄습니다. 이게 뭡니까? 손이 떨렸어요. 서류를 제대로 잡을 수 없었습니다. 제 돈입니다. 강희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당신 은행에 넣어뒀죠. 강희순이라는 이름으로. 지점장의 입이 떡 벌어졌어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7,500억이라니. 그것도 한 사람이. 저희 은행에요?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네. 강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빼려고 합니다. 순간 지점장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7,500억이 빠진다고요? 그럼 지점은 완전히 망하는 거였어요. 본사에서 문책을 받을 것이고 자신은 해고될 것이고 아니 평생 금융계에서 일 못할 거였습니다. 왜요? 무슨 문제라도? 목소리가 떨렸어요. 강희는 서류를 다시 집어넣었습니다. 천천히, 침착하게. 당신 은행의 직원 관리가 마음에 안 듭니다. 좋은 직원을 알아보지 못하고 VIP한테만 아부하는 분위기. 그게 싫습니다. 지점장은 식은땀을 흘리며 말했어요.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손이 떨려서 물잔을 제대로 잡지 못했습니다. 강희가 손을 들어 말을 막았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강서윤 대리 어떻게 할 겁니까? 지점장은 멍한 표정이었어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승진시킬 겁니까? 아니면 계속 대리로 둘 겁니까? 강희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지점장은 재빨리 대답했어요. 승진시키겠습니다. 당연히 좋은 직원인데. 정말입니까? 네, 이번 인사에 꼭 추천하겠습니다. 지점장이 고개를 연신 끄덕였습니다. 차장으로 올리겠습니다. 아니 과장으로도. 강희는 잠시 침묵했어요. 지점장을 뚫어지게 쳐다봤죠.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돈은 그대로 두겠습니다. 지점장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안도의 한숨을 쉬었죠.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기쁨과 안도가 섞인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한 가지 더. 강희가 덧붙였습니다. 그 직원한테 사과하세요. VIP 건으로 눈치 줬던 거. 지점장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부끄러웠죠?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사과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강희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지점장도 황급히 일어났어요. 깊게 허리를 숙였습니다. 90도로. 감사합니다. 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강희는 아무 말 없이 나갔습니다. 문을 닫는 소리가 들렸어요. 지점장은 혼자 남아 주저앉았습니다. 의자에 털썩 앉으며 깊은 한숨을 쉬었죠.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아직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7,500억. 그 돈이 자기 은행에 있었다니. 그것도 그 초라한 할머니가 회장이었다니. 지점장은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아찔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강서윤 대리를 잘 대해야 한다는 것. 아니, 잘 대해야 하는 게 아니라 제대로 대우해야 한다는 것. 승진도 시키고 포상도 주고 그래야 했습니다. 강희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갔습니다. 로비에 도착했어요. 밖으로 나가려다 멈췄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대한은행이 보였습니다.
건물 저편 어딘가에 서윤이 있을 것입니다. 여전히 손님들을 맞으며 웃고 있겠죠.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는지도 모르고 그냥 당연한 일을 했다고 생각하면서 강희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곧 만나게 될 거야. 상견례에서 그때 모든 걸 밝히고 진심으로 사위로 맞이할 거였습니다. 그리고 사과할 거였어요. 의심해서 미안하다고, 시험에서 미안하다고. 강희는 차에 올랐어요. 비서가 물었습니다. 다음 일정은 어디로 하시겠습니까? 집으로. 강희가 대답했습니다. 차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창밖으로 도시가 지나갔습니다. 봄이었습니다. 가로수에 새잎이 돋아나고 있었어요. 꽃도 피기 시작했죠. 벚꽃이 흩날렸습니다. 아름다웠어요. 강희는 생각했어요. 이제 딸에게 연락해야지. 상견례 날짜를 정하자고. 모든 걸 정리할 시간이야.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평온함이었어요. 그날 저녁 강희는 도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도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조심스러웠어요. 어머니와 일주일 넘게 제대로 대화하지 못했으니까요. 언제 전화를 끊을지 몰랐죠. 나야. 강희가 말했습니다. 네, 어머니. 도연의 목소리가 더 조심스러워졌어요. 무슨 일이세요? 상견례 하자. 순간 침묵이 흘렀습니다. 도연이 제대로 들은 건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정말요? 어머니가 허락하시는 거예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강희가 대답했습니다. 목소리에 따뜻함이 담겼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나도 받아들일게. 도연의 목소리가 더 떨렸습니다. 고마워요,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눈물이 섞인 목소리였어요. 기쁜 눈물이었죠. 강희의 눈가도 촉촉해졌습니다. 토요일 저녁 어때? 네, 좋아요. 제가 서윤한테 말할게요. 그래, 그럼 준비해. 장소는 내가 예약할게. 강희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봤어요.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짐이나 강희가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괜찮을 것 같아. 우리 딸도 행복할 거야. 내가 그랬던 것처럼. 일주일이 빨리 지나갔습니다. 강희는 상견례를 준비했어요. 최고의 레스토랑을 예약했죠. 한남동의 프라이빗 레스토랑. 조용하고 품격 있는 곳이었습니다. 도연도 서윤에게 모든 걸 설명했습니다. 어머니가 허락하셨다고, 만나고 싶어 하신다고. 하지만 어머니가 변장해서 은행에 왔던 건 말하지 않았어요. 그건 어머니가 직접 말씀하실 거였죠. 서윤은 떨렸지만 기뻤어요. 드디어 도연의 어머니를 만나는 거였죠. 보육원에서 자란 자신을 받아들여준다니 감사했습니다. 설레기도 했어요. 2025년 4월 10일 토요일 오후 6시 서울 한남동의 고급 레스토랑 프라이빗룸 앞에서 서윤은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손이 축축하게 젖어 있었어요. 긴장했던 거였죠. 옆에 선 도연이 서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니는 좋은 분이에요. 도연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서윤은 알고 있었어요. 도연도 긴장하고 있다는 걸. 손바닥에서 땀이 느껴졌으니까요. 저 잘할 수 있을까요? 서윤이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도연은 미소를 지었어요. 당신은 원래 잘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냥 평소처럼만 하면 돼요.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단정한 네이비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머리는 깔끔하게 빗어 넘겼고 넥타이도 단정히 맸죠. 구두도 닦았어요. 최대한 좋은 인상을 주고 싶었습니다. 도연이 문을 열었습니다. 부드러운 조명이 비치는 방이 보였어요. 넓은 테이블 하나가 놓여 있었고 그 뒤쪽에 한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창문을 바라보고 서 있던 그 여자가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네이비 정장을 입은 60대 후반의 여자. 꼿꼿한 자세, 날카로운 눈빛. 하지만 서윤은 그 얼굴을 알아봤어요. 아, 서윤의 입에서 작은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 은행 손님,
서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강희순 할머니? 강희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어요. 처음 보는 따뜻한 미소였죠. 도연이 서윤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어머니입니다. 윤강희. 순간 서윤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ATM 앞에서 헤매던 노인, 카드를 받아가던 그 할머니, 떨리는 손으로 통장을 쥐고 있던 그 사람, 눈물 흘리던 그 사람, 모두 도연의 어머니였다는 거였어요. 아니, 회장님이었다는 거였죠. 앉으세요. 강희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서윤은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의자에 앉았습니다. 도연이 옆에 앉았죠. 강희는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어요. 서윤은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마음이 복잡했어요. 부끄러웠고 당황스러웠고 또 무언가 알 수 없는 감정이 뒤섞였죠. 강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놀랐죠? 서윤은 고개를 들었어요. 강희의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 눈빛은 따뜻했어요. 비난하는 기색이 전혀 없었죠. 네, 정말 놀랐습니다. 서윤이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강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미안합니다. 이런 식으로 만나게 해서. 아니에요. 제가 서윤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어요. 강희는 테이블 위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카드였어요. 안심 카드. 서윤이 직접 만들어서 노인들에게 나눠주던 바로 그 카드였습니다. 강희가 그걸 가지고 있었던 거였어요. 이거 기억하시죠? 강희가 카드를 들어보였습니다.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고맙습니다. 정말 도움이 많이 됐어요. 강희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나는 평생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했습니다. 돈이 있는지, 배경이 있는지, 가문이 어떤지 그게 전부라고 생각했어요. 강희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반짝이는 불빛들이 아름다웠죠. 그런데 당신을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내가 얼마나 잘못 살아왔는지. 강희가 다시 서윤을 바라봤습니다. 눈가가 촉촉해져 있었어요. 당신은 쓰러진 노인을 보고 망설이지 않았어요. 지금은 이미지가 아니라 생명이라고 말했죠. 지점장이 뭐라 해도 당신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서윤의 눈에도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ATM 앞에서 헤매는 노인을 보고 귀찮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카드를 만들고 휴대폰 설정까지 바꿔줬죠. 그게 얼마나 큰 배려인지 아십니까? 강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VIP가 온다고 해도 지금 상담 중인 고객을 먼저 생각했어요. 원칙을 지켰습니다. 돈보다 사람을 먼저 세웠어요. 강희는 카드를 다시 내려놨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나는 체면으로 사람을 가르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사람으로 나를 가르쳤어요. 서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참을 수 없었어요. 도연이 서윤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3번을 봤습니다. 3번 모두 당신은 똑같았어요. 초라한 노인 앞에서도 화난 지점장 앞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당신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강희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서윤에게 걸어왔어요. 용서해 주세요. 당신을 의심했던 것, 보육원 출신이라고 무시했던 것, 배경이 없다고 깔봤던 것 모두 제 잘못입니다. 강희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당신은 돈보다 사람을 먼저 세우는 사람입니다. 권력보다 원칙을 먼저 세우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진심으로 사람을 아끼는 사람입니다. 서윤은 울고 있었습니다. 소리 없이. 하지만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도연도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제발 우리 도연이를 잘 부탁합니다. 그리고 우리 사위가 되어주세요. 강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깊게, 진심으로. 서윤은 황급히 일어났습니다. 강희의 2 손을 맞잡았습니다. 어머님, 처음으로 그렇게 불렀습니다. 고개 드세요. 제발. 강희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2 사람이 마주섰습니다.
제가 더 감사합니다. 저 같은 사람을 받아주셔서 서윤이 말했습니다. 강희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닙니다. 내가 더 감사해요. 당신 같은 사위를 맞이하게 돼서 강희는 서윤을 꼭 안았습니다. 따뜻한 포옹이었어요. 어머니가 아들을 안는 것 같은 그런 포옹이었죠. 서윤도 강희를 안았습니다. 평생 부모가 없었던 서윤에게 이것은 처음 느끼는 어머니의 온기였어요. 도연은 그 모습을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행복한 눈물이었어요. 그리고 다가가서 두 사람을 안았습니다. 세 사람이 함께 안았어요. 강희는 서윤을 놓고 도연을 바라봤습니다. 도연아 고맙다. 내가 먼저 알아봐줘서.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머니가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강희는 두 사람을 번갈아 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이제 알겠구나.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이었단 걸. 창 밖으로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었어요.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었죠. 아름다웠습니다. 세 사람은 그렇게 오래 서 있었습니다. 서로를 안고 눈물을 흘리고 웃었죠. 오랫동안 닫혀있던 강희의 마음이 드디어 열렸습니다. 그 닫힌 문 하나가 열리자 온 가족의 계절이 따스하게 바뀌었습니다.